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주전 공격수 EPL 득점왕 2회 손흥민 선수의 소울메이트 해리 케인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알았스게라. 다양한 득점 패턴, 케인은 왼발, 오른발, 헤더, 박스 안, 팍, 그리고 칩샷으로도 넣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넣을 수 있으니까 수비수가 정말 힘들죠. 케인을 굳이 어떤 특정한 공격수 유형으로 분류해본다면 컴플리트 포워드, 그러니까 완전한 공격수, 골잡이인 포처, 헤더 잘하는 타겟맨, 뒷공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커, 그리고 요즘은 밑으로 내려오는 폴스 나인까지 다 되는 마치 레반도프스키 같은 완전체 공격수다 이겁니다. 튼튼한 피지컬. 케인은 188에 86kg입니다. 상체 하체 다 튼튼하다고. 자, 케인은 등지는 플레이를 곧잘 하는데 이게 등치만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아구에로, 살라 이런 선수들 보세요. 키가 작아도 파워가 있으니까 버틸 줄 아는 거죠. 케인은 등치도 크고 버티는 힘도 있어. 그래서 동료의 패스가 이렇게 올 때 상대 수비가 저거 자르려고 튀어나오면 몸으로 막고 돕니다. 그럼 바로 찬스 나는 거죠. 자, 케인의 스피드는 어떨까요? 엄청 빠른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뒤처지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케인이 사실은 원래 더 느렸는데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프리시즌을 항상 엄청 빡세게 보냈대요. 포체티노 때는 또 전방 압박해야 되니까 그때 또 게이콘 테스트라는 걸 열심히 했답니다. 요게 이 게이콘이란 분이 만든 거라는데 45초 동안 막 뛰고 15초 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45초 동안 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엄청 힘든 거지. 요게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게이콘 굿. 자, 그리고 케인 하면 뭐니뭐니 해도 밸런스죠. 박스 안에서 이렇게 넘어져도 어떻게든 밸런스 유지해가지고 좀비처럼 슈팅. 헤더. 자, 케인은 의외로 점프력이 좋아서 헤더할 때 타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높고 느리게 오더라도 골대랑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도 채공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어떻게든 박아 넣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골대 가까이에 서 있는데 크로스가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의 머리가 닿는 순간 힘을 싹 빼죠. 방향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오는 공을 또 세게 갖다 박으려 그러면 안 돼. 페널티킥. 케인의 페널티킥 성공률은 무려 85%입니다. 지금까지 41번 성공, 7번 실패. 자, 보통 페널티킥 성공률이 77%거든요. 케인은 엄청난 겁니다. 참고로 호날두는 83%. 자, 케인의 PK 루틴은 정말 정석적이죠. 그냥 발 파바바바 구르다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찹니다. 하도 낮고 강하게 때리니까 골키퍼가 알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사이드로 때리니까 실수도 굉장히 적고요. 저기 남미 쪽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이 PK 루틴은 엄청 화려한데 결과물이 조금 어이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K는 효율, 실용성 딱 그거예요. 공이 어떻게 날아가야 되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절치부심. 자, 절치부심이란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임 요런 뜻입니다. 딱 케인 얘기예요. 일단 8살 때 아스날 유스팀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토트넘이랑 아스날이랑 라이벌인 거 생각하면 재밌죠. 그때 케인은 둘이 라이벌인지도 잘 몰랐대요. 어리니까. 당시 아스널이 케인을 방출한 이유는 너무 통통해서 운동신경이 없어 보여서 였답니다. 그리고 케인은 그 이후에 토트넘 유스팀에 들어갔지만 계속 임대 생활만 전전했어요. 인정 못 받은 거죠. 케인이 토트넘 1군으로 올라왔던 2014년에도 사실은 케인이 못 믿어서 데니 웰백이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답니다. 어휴, 다행이다. 자, 케인은 여기저기 임대를 다닐 때도 항상 열심히였고 또 헌신적이었답니다. 결국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2014년부터 점점 포텐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마어마한 선수가 됐죠. 정말 어떤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부터 함부로 점치면 안 됩니다. 재밌는 게 옛날에 호날두가 저기 포르투갈 스포르팅에서 데뷔전을 치렀을 때 당시 감독이 아주 박한 평가를 내렸어요. 제공권도 별로고 기술도 별로고 약하고 센스도 없어. 그리고 이기적이야. 이거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기적 맞네. 자, 케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 절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는 사실 이 톰 브래디 선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톰 브래디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대학 졸업할 때는 드래프트 6라운드 199순위 5군 선수였는데 지금은 NFL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교 꼴등이 서울대 들어가서 계속 꽈탑 찍는 거랑 비슷한 거죠. 케인이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톰 브래디를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give up. 슈팅. 자, 먼저 K는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 가마차기가 다 가능합니다. 저처럼 오른발잡이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왼발로 그냥 발등으로 조지는 건 되는데 이게 가마차는 거는 안 돼요. 가마차는 거는 이 팔로우스루 할 때 발목이 미세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감각이 더 발달을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 케인도 원래 오른발잡이니까 왼발 감차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케인이 1군에 올라왔을 때 코치님이 그러셨대요. 야, 케인, 너 오른발 마무리만 좋아하잖아, 그치? 이 말에 빡쳐가지고 왼발 연습을 엄청 했대요. 자, 케인은 항상 이렇게 하단 코너를 노립니다. 지 입으로 직접 그랬어요. 거기만 노린다고. 왜냐면 여기가 골키퍼가 가장 맞기 어렵고 또 볼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코스거든요. 저기 상단 코너 탑빈 겐지는 나지만 저기 노릴라다가 자, 그리고 케인이 여기서 슈팅을 때릴 때 다른 선수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디딤발이 골대를 향하지 않고 요 앞쪽을 보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볼을 보내는 방향으로다가 디딤발을 놓고 이렇게 발등으로 조지거든요. 근데 케인은 디딤발을 요렇게 놓고 몸을 비틀어서 찹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주면서 토크, 즉 회전력을 더하는 거죠. 야구할 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몸을 회전시키면서 던져야 더 세게 나가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케인은 임팩트 할 때 볼의 옆면을 때리면서 탑스핀을 먹입니다. 이러면 볼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질 거고 바운드 되면 또 갑자기 앞으로 찍 나가겠죠. 그럼 골키퍼가 깜짝 놀라겠죠. 근데 이렇게 다른 평범한 선수들처럼 그냥 발등으로 조지면 공이 천천히 뜨면서 골키퍼가 굉장히 맞기 쉬운 높이로 날아갑니다.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도 자주 이렇게 찬다는 거. 자, 그리고 케인은 슈팅 타이밍이 정말 빠릅니다. 원래 슈팅이란 게 망설일수록 득점 확률이 확 줄거든요. 뒤에서 수비 따라오고 앞에선 골키퍼 튀어나오면서 각도를 줄여버리니까. 자,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려면 일단 퍼스트 터치가 중요합니다. 볼을 받기 전에 주변 상황 체크하고 바로 슈팅할 수 있도록 첫 터치를 해놓는 거죠. 케인은 심지어 터치를 아예 안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인자기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바로 때리거나 동료의 패스가 살짝 약하면 돌아서서 바로 때리거나 톡 찍어 차주는 것도 안 잡고 바로 때려버려요. 옛날에 에릭센이 이렇게 로빙 패스 찍어준 거를 바로 발리로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발리라는 게 이렇게 앞쪽에서 오거나 옆쪽에서 오면 맞추기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볼이 가는 방향 그대로 해가지고 발리로 맞추는 거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무릎 빠져. 자, 그리고 케인은 지가 볼을 한참 갖고 있다가도 쓱 밀어넣고 바로 때려 버립니다. 박스 주변은 압박이 심해서 빨리 때려야 되죠. 저는 급하게 때리면은 공이 너무 약하던데 케인은 제자리에서 때려도 그냥 레이저야. 발목 힘도 좋고 코어도 워낙 튼튼하니까요. 자, 여러분 슈팅 파워 기르시고 싶으시면 요 전경골근 운동뿐만 아니라 요런 거나 요런 것까지 해서 코어 힘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케인 앤 손. 자, 두 선수는 지금까지 32골을 합작했습니다. EPL 역대 2위. 지난 시즌까지는 손 선수가 케인한테 도움을 준 게 많았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바뀌었죠. 케인이 폴스9처럼 내려오고 손흥민, 모우라가 침투하고 케인이 양질의 패스를 뿌려줍니다. 에릭센의 패스가 전혀 그립지가 않아요. 에릭센 요즘 참 안 됐던데 이마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케인이 내려오고 손 선수가 침투하는 이 패턴을 상대 수비수들이 알고도 못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실제 경기에서는 센터백들이 케인을 따라서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요 뒷공간으로 손 선수랑 모우라가 침투하니까 그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팀 미드필더들한테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뒷공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야 케인 네가 막아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말을 건네는 시점과 그 얘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시점까지 필연적으로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 케인에게 잠깐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케인은 그 쬐끔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디딤발만 총총 스텝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패스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막기가 애매해요. 어려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센터백이 인수인계를 끝내고 돌아 뛰어도 손 선수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 선수는 이미 여기서부터 뛰어왔기 때문에 가속이 붙었고요. 이 센터백은 멈칫하다가 몸 돌려서 갑자기 뛰어갈래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Did you get the assist?
이타적인 케인. 자, 과거에 케인의 탐욕이 엄청났죠. 오죽하면 별명이 캐석대였겠어요. 에릭센이 프리킥 좀 차보려고 했는데 곧볼을 매몰차게 뺏어버리질 않나. 이때 분위기 진짜 싸하더라. 또 한 번은 에릭센이 이렇게 프리킥을 찼어요. 그걸 케인이 헤더를 했는데 이게 안 맞은 것 같았어요. 케인은 일단 셀레브레이션 했지. 근데 그게 결국 에릭센의 골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웃긴 게 케인이 경기 끝나고 이런 말을 해요. 제 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 골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이때 살라랑 득점왕 경쟁 오지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인터뷰 때문에 케인이 욕을 좀 먹었습니다. 네 목숨을 걸지 왜 딸의 목숨을 거냐? 득점왕이 아주 미쳐가지고 그냥 동료 골을 뺏으려 그러냐? 야, 머리카락 맞고 골 들어가면 네 골이냐? 그러면 얘는 어떡하냐? 자,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케인이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죠. 혼자 무리해서 슈팅을 난사하는 모습, 그런 걸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디시전 메이킹, 판단력이 최고입니다. 줄 때 주고 때릴 때 때리고. 자, 케인이 이렇게 이타적인 선수가 된 이유, 바로 무리뉴 감독 때문입니다. 손 선수가 사우스햄튼전 때 4골 넣고 인터뷰할 때 무리뉴가 갑자기 난입해서 이렇게 말했죠. 케인이 MOM이에요. 나한테는 케인이 MOM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무리뉴 감독이 고도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팀플레이 하는 선수가 짱이다. 나는 그런 선수를 아주 높이 평가할 거고 그런 선수는 매 경기 선발로 내보내줄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감독이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케인 같은 선수가 패스하기 시작하면 그런 분위기가 전염됩니다. 자, 거기다가 케인이 패스 센스가 엄청납니다. 패스 강약 조절 되지, 로빙 패스 되지, 박스 안에서 완타치 연계 되지, 또 패스 범위는 거의 뭐 본인 이마급이에요. 점점 넓어져. 자, 케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모우라가 케인 자리로 움직이면 저기 오리에한테 공간이 크게 납니다. 이때 또 케인의 드리븐 패스, 야, 이게 쭉 가다가 오리에 앞에서 딱 멈춘다고. 자, 그리고 옛날에 리버풀전에서 손 선수한테 보냈던 요 패스, 땅볼로 주면 마팁한테 걸리거나 너무 길 수도 있으니까 톡 찍어서 감아주는 센스. 이렇게 되면 손 선수한테 적절한 타이밍에 배달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케인이 아무리 이타적인 선수가 됐다고 해도 이런 도우미 역할에 만족할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야망이 엄청난 친구예요. 얼마 전에 다큐에서 무리뉴랑 면담하는 거 공개됐잖아요. 자기는 호날두, 메시급으로 성장하고 싶대요.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저기 얼른 시어러 따라가야 돼요. 성실한 케인. 자, 케인은 항상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또 가장 늦게 훈련장을 떠난다고 하죠.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토트넘이 하루에 운동을 2번 할 때도 있었대요. 보통은 한 번 하거든요. 한 11시쯤에. 뭐 물론 우리나라는 새벽 운동까지 4번 하지만, 자, 아무튼 하루에 훈련을 2번 하는 그런 예외적인 날에도 케인은 추가 훈련을 더 했답니다. 그리고 케인이 주말 부부래요. 원래 집은 요 에섹스라는 데 있는데 주중에는 훈련장 근처에 있는 집에서 지낸답니다. 주말 부부 하는 게 더 좋은 건 아니겠지? 참고로 케인은 소꿉 친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케인이 베컴이랑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 친구가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참 신기하죠? 러브스토리가 우리 부부랑 조금 비슷해. 영리한 케인. 케인은 파울을 정말 잘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 안에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럼 수비수는 깜짝 놀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파울이야 이거. 네이마르처럼 막 오버하는 건 아니어도 딱 파울처럼 보이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조금 있었죠. 이렇게 헤더 경합을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에 점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등에 태우고 자기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러면 상대 선수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데 심판은 케인이 파울을 당했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저도 대학교 때 케인처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뒤에서 점프 헤딩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그때는 심판분이 제가 파울을 했다고 판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헤더 같이 떠줘야 돼, 안 그럼 저 친구 다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EPL은 판정을 다르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면 안 돼 저거. 자, 케인의 영리함은 이렇게 파울을 당한 직후에도 빛을 발합니다. 찍고 바로 패스하는 센스. 맨유전 첫 골, 이 센스 없었으면 못 넣었어. 자, 케인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도 비디오 분석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를 받을 때 언제 니어 포스트로 침투해야 될지, 언제 뒤쪽에 머물러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하고 다음 경기 때
때 상대할 그 골키퍼가 튀어나오는 성향인지 머무르는 성향인지 이런 것도 미리 예습을 하고 또 다른 훌륭한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케인 선수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부상 때문에 장기 결장했을 때 그때 복귀해가지고 컨디션 끌어올리는 게 조금 걸린다는 거, 슬로우 스타터라는 거. 아니 그런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그냥 난리가 났죠. 앞으로도 손 선수와 멋진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비슷해 케인이랑. 내가 솔직히 좁거든. 아니 모양이 케인이랑 진짜 비슷하네. 아 재현하려고 다 이렇게 일부러 이마 만든 거지.